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자전의 이루입니다. 현재 시각 화요일 새벽 2시 27분이고요. 제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새벽 늦게. 그래서 제 여러분들한테 영상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이, 기회와 인연은 인생에 살면서 3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와 인연은 모르게 찾아와 놓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연 또는 기회를 인생에 몇 번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중 여러분들은 기회와 인연을 놓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주식도 생각해보면 내가 망설이고 놓쳤던 종목이 알고 보니 기회의 종목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쳐버린 경우, 아니면 단순하게 한번 들어보고 본 적 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 놓쳐버린 경우, 누구나 살면서 이런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 영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흘러가 버리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와 인연은 왔을 때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찾아와 시청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종목,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 또는 인연이 될 존재인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노터스를 시작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시행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급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노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무상증자할 때는 세력이 크게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갈 텐데요. 우선 무상증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자본이 200억이라고 할 때 이 자본에는 자본금과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자본금은 100억, 잉여금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총 자본은 2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50억을 전환했을 때 자본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잉여금이 50억이 되고, 50억만큼 늘어난 물량이, 주식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무상으로, 이 늘어난 자본금만큼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행위가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여러분들이 공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이 신주 배정 기준으로 봤을 때 권리락 발생일을 특정을 해서 내가 어느 시점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샀다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6월 30일이 목요일이네요. 그럼 권리락 발생일은 29일이 될 거고,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권리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단타로 사고 파는 게 가능한 게, 실질적으로는 이 당일 매수 포함 3거래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8일까지는 보유해야 최종적으로 6월 30일에 이 신주 배정 기준일로 확정이 돼서 29일날 권리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럼 첫 번째로 이 권리락 발생일을 체크를 했다면, 두 번째, 이 한 주당 주식을 얼마나 주느냐, 5주를 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종목 자체가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고 한다면, 권리락이 발생되면 5분의 1 토막으로 나머지 5분의 4는 이 신주 상장 예정이 7월 18일 날 지급이 되기 때문에 5분의 4는 증발을 하고 5분의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가총액은 600억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움직이기 좋은 종목이죠. 그런데 공구먼의 경우에는 주가가 위로 띄워지고 아래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상증자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권리락이 맞은 후에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권리락이 발생되기 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런 공구먼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주가를 이렇게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패턴을 설명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바닥권에서 34,000원이라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34,000원의 주가라면 그 당시 시가총액이 1248억 정도 되는 규모였거든요. 그러면 고정 물량을 제외한다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고정 물량이 68.25%입니다. 그럼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31.75% 정도 되니까 실제 유통되는 금액은 그 당시에 396억이었습니다. 그럼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이 이 박스권에서 충분히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그럼 평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가격대에 평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무상증자라는 소식이 나오면 이 평단 이상으로, 게다가 유통 물량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띄우기에는 아주 좋은 시점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396억, 500억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조막손 세력이 물량을 장악하기에 좋고, 게다가 주가를 띄워 올릴 때 있어서 작은 금액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4배 가까운 상승이 일어났냐? 1대 5잖아요. 그럼 못해도 여기서 권리락을 맞더라도 이 5개,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여기 있고 5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5개가 수익은 0%고 여기서 마이너스, 세력의 평단가가 34,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권리락이 발생 전에는 수익권이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0이라는 수익률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6개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통 물량이 지금은 권리락이 맞으면은, 아까 조금 잘못 설명했는데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6분의 1은, 그래서 기존 개미들은 여기에 6분의 1이라는 물량을 받고 여기다 6분의 5를 받지만 세력은 평단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무상증자를 지급받아도 전체 물량이 여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게다가 무상증자 지급일까지 이 갭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이 갭이 발생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띄어 올리기 좋은 시점이라, 대부분 유통 물량을 세력이 장악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권리락이 발생된 후 평단가까지 낮춰서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내는 구조. 그러니까 6개 모두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구조. 근데 세력이 물량을 장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권리락이 발생된 후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방식의 패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권리락 발생 전부터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위로 올라가는 방식. 물량을 장악했을 경우 위로 쳐 올리고 밑으로 빠진 다음에 권리락 발생되고 빠진 다음에 위로 올린다는. 그럼 한 개를 수익을 포기하고 5개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의 포지션이고, 물량을 장악하지 못했을 경우, 물량을 장악했을 경우 이 6개의 물량을 모두 더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밑으로 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왜 빠지는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주가를 많이 상승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인들 털어내고 가야 나중에 올릴 때 물량을 장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올릴 때 물량을 바닥에서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돈을 적게 쓰고, 기본적으로 주가를 띄우려면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돈을 많이 쓰고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적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었잖아요. 뭐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것 때문에. 한 개를 포기하고 5개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포지션 때문에 지금 많이 붙었어요. 그렇지만 세력은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권리락마저도 6개의 수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6개의 수익. 한 개를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끝까지 상승하는 패턴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권리락을 맞아도 세력 입장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물량 베팅하고 평단 낮추면서 위로 쭉 올려버리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하락 패턴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물량을 처분하면서 올렸어요. 마냥 진짜 세력의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돈만 쓰면서 올려주겠어요? 아니라고요. 물량을 처분하면서 올렸어요. 그럼 물량을 처분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해 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주기 설정 강조하죠. 근데 주기 설정도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주기 설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급등 후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주기 설정을 1봉, 30분봉 이렇게 주기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1봉을 통해서 뭘 확인한다고 했죠? 명분. 이 명분이 뭐다? 결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흔적. 이 들어오고의 나가고 흔적은 뭐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럼 일봉에서 우리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모두 확인했어요. 주가가 특히나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솟구쳤죠. 게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30분 봉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10분 봉을 통해서 뭐다?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일봉을 봤을 때 돈이 들어온 흔적은 여기서 봤고 나가는 흔적도 여기서 봤어요. 그럼 추세를 확인해야겠죠. 추세를 봤을 때 30분 봉을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 밑으로 바닥권을 찍으면서 계속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봉상에서 밑으로 꺾이거나 횡보 시점에서는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 밑으로 방향이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망을 해야 되고 거래량 자체가 위에 있는 물량에 비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줄어든다. 이거는 뭐다? 이 공포심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모두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 횡보 상승이니까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고점에 물린 개인들은 손절하면서 결국 바닥권의 물량이 모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손절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주니까 계속 이 사준 물량이 다시 손절하고 사준 물량이 다시 손절하면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겠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무작정 관망의 시점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권리락 발생 후에 주가를 매집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무작정 지금 이 주가 떨어진다고 박앤세일이다 하면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 주가를 위로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금 낭비이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매수하면 안 되시고요. 게다가 10분 봉을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자면 일부의 물량을 보세요. 털어내면서 고점 불근에서 털어내면서 이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거래량이 일정 부분 감소를 한다. 왜냐? 개인들을 털어내줘야 이 개인들이 물량을 밑으로 쌓이게끔 만들면서 결국엔 세력에게는 바닥의 끝에서 저렴하게 큰 돈을 써서 나중에 주가를 올려붙일 때는 적은 금액으로 올려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서는 십자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 매도자가 많았다면 시장가로 던졌기 때문에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야겠지만 매도자 역시도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무작정 추매는 아니지만 지금 세력의 의도로는 일부러 자기 물량을 일부 털어놓고, 일부 털어놓는 이유는 익절을 해야 그 자본금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권리랑 맞은 후에 그 일부의 물량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0%의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그럼 이 고점에서 한 30% 정도 익절을 해주고 40% 물량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12만 9천 원대에 30%의 물량을 익절했으면 주가가 2만 원, 이때 이 30%의 물량을 하면 똑같은 주식수를 가지게 되나요? 아니죠. 이 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되려 이 매도한 금액만큼 2만 원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주가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의 물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종목이 유통 물량이 진짜 바닥권에서 2천억, 1,500억 막 이 정도 됐으면 권리랑 맞고 그때 주가 올릴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세력이. 우리 노터스 볼까요? 노터스. 권리랑 맞고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잖아요. 노터스 역시도 바닥권에서 기간을 오랫동안 매집을 하고 물량을 장악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줬냐? 줄 만큼 많이 줬어요. 보시면 이 무상증자 비율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는 이 정도, 그 전에 물량을 매집해 놓은 금액이 이 정도 물량이었기 때문에 바로 갭 띄워서 올려버리고 여기서 한번 무너졌다가 그래도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연속으로 수익을 내면서 더블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빼는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나오잖아요.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물량 털어내고 여기서 주가 올려준 다음에 결국에는 차익 매물 모두 익절하면서 끝났다. 마찬가지로 노터스 시가총액 무상증자 지급은 안 됐죠 아직. 859억 수익 내고 나왔어요. 노터스 물량 풀리는 날에는 더 빠져요. 공구먼도 똑같아요. 한 번 더 이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뺀다면 이 부분에서 올렸다가 이렇게 빼야지, 이 부분까지 권리락이 발생되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만약 물량을 장악하지 못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락 맞고 나서 위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런 종목이 뭐가 있지? 찾았다. 바이젠세. 바이젠세 크게 상승한 게 아니고 물량 매집을 못한 상태에서 미끄러 빠지니까 올려 붙이려고 했는데 뭐냐, 개인들이 따라 붙으니까 밑으로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못한 채 밑으로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수익을 노리는 경우와 이런 경우는 세력이 물량 매집을 못했을 때 장악을 못했을 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물량 장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구음원처럼 그리고 노터스처럼 주가 이렇게 상승시키고 밑으로 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권리랑 맞고 위로 올렸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다? 세력이 일부 물량을 익절하고 3분의 1 물량을 익절하고 이 3분의 1 물량이 권리락이 발생된 후에 주가를 띄우는 용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떨어진다고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관망을 하시다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